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10년이 좀 넘었죠. 이제 여기는 맨 처음에 신혼여행으로 먼저 왔다가 얘가 신혼여행지예요, 세부가.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꼭 해외에 나갔어요. 아, 네. 그러다가 세부도 한 서너 번씩 오고 그러다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에서 어학연수를 한 3개월을 먼저 받아요. 네네. 예, 그때가 2009년이고 아, 그러다가 2011년부터 거주를 시작했고 네. 그때부터 작은 사업으로 시작해서 이 학원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살기로 저도 이제 저희 구독자님을 통해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성비 좋은 가격에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아,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머물게 해줘서 상당히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몰고 왔는데 네. 여기가 이제 어학원이잖아요. 전 처음에 생각했을 조심스럽게 때, 돼요. 예, 처음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예. 원래 이제 그 무연 씨가 오고 그리고 나머지 몇 명도 온다고 해서 그러면 한 서너 명 정도 수준이겠다 생각했는데 잠깐 사이에 확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8분만 저희가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못 받는다고 저희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가격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걸로 어떤 뭐 그렇죠.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손해를 보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학원에 대해서 좀 더 알리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같이 오신 분들에게도 네. 저희 학원에 대해서 좀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좀 더 이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생활을 궁금해해요. 저도 이제 여기는 아니지만 예. 해외에서 다낭에서 좀 오래 있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동남아이지만 나라도 다르고 맞아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한인분들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여기서 살아가시는지 궁금해요. 한인분들 많이 계시죠? 많죠. 지금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코로나 전에 한 3만 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세부 이쪽을. 엄청 많네요. 예, 세부하고 이제 막탄하고 합쳐가지고 네. 한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관광에 관련된 일을 해요. 네네.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 거니 자녀들 교육 때문에 네. 여기 와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많네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걸 수용하는 게 이 어학원이잖아요. 그렇죠. 어학원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까? 많아요. 우선은 어학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 재오픈을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대형 학원들 대부분은 오픈을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어떤 지인이 갑자기 공무원을 그만두고 예. 여기 어학원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금 이런 사업의 피크는 아니죠, 지금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전이 최고의 피크였어요. 코로나 전에. 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것 때문에 이게 확 줄어버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서서히 리커버 되는 중인데 네. 아직은 리커버가 안 됐어요. 네. 지금 지인이 왔다는 그 시기가 아마 한 15년 전쯤이 아닐까 싶은데 네. 한국인이 최초로 여기 세부에서 어학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최초의 어학원을 열어요. 그때가 한 2004년, 2005년 이때쯤이고 그때부터 어학원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2010년, 11년까지는 계속해서 어학원이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어학원 열었던 분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생각이 해외에서의 사업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메리트가 있는지 아니면 잘하면은 진짜 돈도 벌 수 있는지 꽤 많아요. 많이 있어요. 예, 꽤 많아요. 알리게 모르게 많아요. 알려진 분들도 계시고 네. 알려지진 않았는데 정말로 알짜배기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여기서 돈 벌어서 한국에서 빌딩 사는 분도 계세요. 진짜 그 예, 정도예요? 정말로 그 정도가 있어요. 저도 예. 사업 시작해야 돼요. 근데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70%는 망하고 한 30% 정도는 네.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정말 대박을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초기 투자 비용이 한국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 40이 넘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뭔가 하니 40대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이 시드머니가 있는데 이 시드머니가 한국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시드머니 가지고는 부족하고 오히려 대출을 받아가지고 올인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여기는 시드머니 한 반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있어요. 자본 리스크가 좀 덜 들어요. 자본이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한 작은 식당이라든지 뭐 작은 마사지샵 혹은 작게 시작하면 1억 미만의 돈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1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거의 불가능이죠. 시작한다 맞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고 뭐를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네. 먼저 와서 직접 보라고 해요. 네. 예, 저희 친구들도 지금 이제 은퇴한 시기가 됐고 은퇴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야, 뭘 했으면 좋겠냐? 거기서 무슨 사업이 좋냐?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업이 유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와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네가 그냥 보라고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가 뭐가 필요할 건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떤 게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어학연수로해서 먼저 왔기 때문에 저는 그쪽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마사지 좋아해가지고 또 마사지샵 부분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여기 왔을 때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마사지샵하고 그리고 어학원이었어요. 근데 마사지샵은 중간에 한번 투자를 했는데 좀 실패를 했고요. 중간에 손을 대셨네요. 예, 한번 손을 댔는데 실패한 이유가 제가 직접 해야 되는데 동업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실패를 한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어학원도 사실은 실패를 했다가 성공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학원 문을 연 게 2013년도부터인데 2013년도, 2014년도에 세부에 지진하고 태풍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필리핀이 위험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게다가 필리핀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한국에 있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와요. 예, 총기 사고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필리핀에 오는 걸 꺼려하게 됐어요. 그 당시 관광도 좀 줄어들고요. 어학연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2010년도 정도에 보게 되면 어학원의 한 95%는 한국인이었어요. 예, 나머지 5%가 이제 나머지 나는 동남아 사람들이었고, 근데 거기서 줄어들다가 어학원도 이제 자구책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부터 어학원들이 해외 시장을 두들기기 시작을 해요. 코로나 전에는 한 30% 정도가 한국인이고요. 나머지 70%가 일본, 대만, 베트남, 중국, 태국. 아, 그러면 학원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직도 한국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라고 말은 좀 그렇지만 최소한 80% 이상은 한국인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다양하게. 동남아의 예, 오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 오고 있네요. 어떤 분들이 와서 배워요? 대부분이 학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성인들이 많아요. 맞아요. 여기 시장 자체의 그 소비층이 어른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학원에 따라 다른 건지? 학원에 따라 달라요. 예, 학원에 따라 다르다 보는 게 스파르타식 어학원이 있어요. 그리고 세미 스파르타라는 어학원이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그냥 일반 어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세미 스파르타는 일본 어학원과 스파르타의 중간 형태고요. 스파르타 어학원은 어떤 정해진 스케줄을 정해놓고 거기에 학생을 몰아넣어서 거기에 따라오게 만들어요.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예전에는 점호까지 했어요. 일어나는 시간까지. 군대네요, 군대. 예, 완전 군대처럼 군대보다 더 해요. 왜냐하면 군대는 그래도 일과 시간 이후에는 자유 시간이 있는데 일과 시간 이후에도 자유 시간이 없어요. 약간 이 자유를 뺏어서 극강의 효율을 맞아요. 가져가. 그래서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20대 친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요. 짧은 기간에 내가 영어 실력을 확 올리기 위해서. 예.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워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커피 타임, 그러니까 통행 금지 시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들어오기도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에 주로 오게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필리핀 사회도 조금 알아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행도 좀 하고. 예. 그래서 30대부터 60대까지 네. 다양하게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저희 학원은. 네.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좀 덜 와가지고 네. 좀 젊은 친구들이 오게 되면 그 친구들이 심심해해요. 아,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영어가 필요해서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자기 필요해서 직접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어에 대해서 본인들이 필요해서 오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오히려 자기가 필요한 쪽으로. 보통 예. 요즘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여행하고 싶은데 여행 막상 하려니까 영어는 좀 맞아요, 장착이 맞아요. 돼 있어야 예. 되는데 그 기본적인 영어를 예. 배우러 오시는 거네요. 저 같은 경우도 영어에 대한 직장생활도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내가 영어는 정말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전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3개월 딱 지나니까 귀가 들리고 입이 트여가지고 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의사 표현하고 내 의사를 전달하는데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네.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저도 오기 전에 약간 필리핀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막상 와서 제가 짧게 있었지만 그렇게 위험하게 안 보여요. 여기 학원 주위에 맞아요. 큰 몰도 있지만 큰 몰과 사이에 짧은 여기 로컬, 로컬도 예. 있잖아요. 그 로컬을 처음에 갈 때는 막 조심해서 갔어요. 오. 근데 이래 다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약간 정감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 생활하셨으니까 더 잘 네네네. 아시잖아요. 우선은 안전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선은 총기가 여기서 허용이 돼요. 총기를 가질 수가 있고 네. 일반 이제 큰 몰이나 큰 건물에 보게 되면 특히 은행 같은 데 보게 되면 총기를 들고 있는 가드들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문화잖아요. 네. 그럼 들어가면서 총기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위험한가 보다 생각을 하겠지만 위축이 확 돼요. 제가 총기 사고가 난 거를 뭐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선은 네. 그 총기 사고가 났다고 들은 거는 제가 10년 넘게 있으면서 한 2번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총기 사고 난 부분도 일반인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좀 이권 다툼을 하고 네. 있는 우리가 소위는 뭐 이익은 갱이라고 하는데 네. 그 건달들이나 이제 네. 깡패라든지 이런 쪽이 2건 정도 사고가 나고 네. 실제로 이 교민들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교민들 저 같은 네. 교민들은 그런 총기 사고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로컬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는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네. 특히나 여기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연수를 하고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안전하게 있다가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부가 관광 도시기도 하고 또 교육의 도시기도 해요. 세부에 대학교가 30개가 넘게 있어요. 네. 예, 교육의 도시기도 하고 관광의 도시기도 한데 영어 연수를 받으러 오신 분들 그리고 관광 오신 짧게 한 4일에서 10일 이내 어떤 관광하러 오신 분들은 코스가 있어요. 본인들이 지나가는 코스들. 또 학생들에게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큰 길 위주로 다니고 네. 밤에는 이제 작은 길 여기 로컬 길 되도록이면 가지 말고 밝은 길 위주로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밤늦게는 아주 좁은 길 이런 길은 안 가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 있지만 밤늦게 큰 길을 돌아다니고 새벽 2시, 3시에 돌아다니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네. 예, 안 위험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 뭐 이렇게 큰 치안상의 문제 말고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오시는 분 뭐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은 여기가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걸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럼 제가 관광객이든 간에 아니면 학생이든 간에 저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은 조심을 해야 돼. 무슨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 현재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하고 어떤 분쟁, 악유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기 때문에 어떤 시비를 먼저 건다지 그리는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먼저 시비를 안 걸으면 돼요. 네. 술을 먹고 시비를 건다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가끔 있어요. 네. 예, 근데 한국 같았으면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다른 문화에 또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거기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다 보면
시비 먼저 안 걸고 먼저 싸움 안 걸면 네. 싸울 일이 없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네, 네. 오히려 생활적인 면으로 가가지고 네. 카지노 가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해요. 그거는 저도 느끼죠. 예. 카지노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일 위험한 게 도박이죠. 예, 그게 더 위험해요. 네네. 오히려 여기서 생활하면서 어떤 겪게 되는 어떤 안전적인 문제는 네. 거의 없고요. 네. 오히려 본인이 카지노를 안 빠지면 돼요.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학생 중에서 카지노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인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 중에 카지노 와가지고 한번 돈을 억 단위로 잃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경위는 정말 많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제가 실패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한 70%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서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네. 카지노 때문에 망해요. 여기는 한국과 달리 언제든지 카지노를 갈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지금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여기는 본인이 직접 안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한국인 식당인데 한국인 한국인이 사장님이 없어요. 마사지샵도 한국인 사장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지금 처음에는 물론 본인들이 해야죠. 근데 네. 어느 정도 지나고 되면 직원들이 다 해요. 그러면 믿을만 해요? 나 그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네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좋은 사람, 성실하게 일하는 필리핀 사람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 만나서 어느 정도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내가 없어도 오토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오토로 돌아가면 이제 한국인 오너 사장님들이 심심해해요. 그렇죠. 카지노 쪽에 취미 활동을 가진 분들이 그때부터 돈이 벌리고 내가 없어도 돌아가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카지노를 가기를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망한다고 보면 돼요. 카지노 갔던 분들 치고 제가 오래 버틴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카지노 하게 되면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망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예.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린 학생이 카지노에 빠지는 경우도 봤어요. 20대 대학생이 빠지는데 집에다가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납치됐다는 거짓말까지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렇죠. 예. 혹시 지인분들 중에 네. 누가 세부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해 친한 네. 지인이나 가족들이 네. 그러면 말리시겠어요? 아니면 해볼만 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이제 궁금해 해볼만 해요. 해볼만해요. 예, 해볼만 해요. 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을 알게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이 괜찮다, 저 사업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거로만 그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챙겨서 봐야 돼요. 그렇죠. 저희 지인들 중 지금 한 두세 명이 와서 지금 비슷하게 네. 지금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한 명은 제 학생이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영어 공부를 했고 네. 그 친구는 지금도 어떤 걸 할지 몰라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좀 신중한 친구긴 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한 친구는 저희 학생의 학부모예요. 네. 학부모인데 사업을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네. 우선 장소를 계약을 이제 막 끝냈거든요. 네. 그 친구도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계속 돌려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다른 사람이 구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직접 계속 돌아다녀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 기간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이 유망하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저는 어떤 거가 유명하다, 어떤 게 잘한다 이런 거 이야기를 안 해요. 와서 보라 그래요. 그렇죠. 와서 보고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라고 그래요. 하나는 제가 이야기해요. 어학원 사업은 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한국인 매니저나 두지 않고 제가 지금 혼자서 거의 하다시피 해요. 네. 물론 이제 도와주는 스태프들은 있지만 상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평에 대한 불만에 대한 걸 풀어드리고 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도 어떤 저희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학원을 다시 찾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원장님 뭐 연락처나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제가 고정 댓글에 예. 이제 원장님에게 연락할 수 있는 카톡이라든지 예. 이런 정보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세브란이 도시는 살만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은퇴 이후의 어떤 삶을 도모하기에 괜찮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예, 마지막 이 말 하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